정보 처리 이론에서 첫 번째 모델은 이중 저장고 모델이에요. 이중 저장고 모델이라는 거는 애킨슨이나 시프린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기억이라는 것은 저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어느 저장이냐면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다. 저장고가 두 개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감각 등록기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장이라는 것은 단기나 장기로만 이루어진다. 이래서 이중 저장고예요. 여러분이 감각 등록기가 뭔지 설명을 하겠지만, 감각이 스쳐가는,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맛보는 이 오감이라는 것은 스쳐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이 저장이 안 되고 단지 등록만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 저장고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 또는 장기로 저장된다. 애킨슨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감각 등록기는 감각이 스쳐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결국 입력 정보나 아니면 감각이라는 것은 수초 정도의 짧은 시간만 머뭅니다. 이 경우에 뭐 시각 정보는 시각의 형태로 또는 청각 정보는 청각의 형태로 스쳐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모든 감각에 대해 존재하지만 시각의 경우는 1초, 청각의 경우는 몇 초간 지속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잠깐 동안 몇 초 동안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는 그 경우가 감각 등록기를 스쳐가는 거고, 어떤 불빛을 보고 눈을 감으면 그 불빛이 잔상으로 남는다고 그러죠. 잔상, 눈에 어른거리는 것은 몇 초, 1초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감각 등록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무는 어떤 레지스터기의 그 저장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감각 등록기를 지나서 들어간 정보가 바로 단기 기억 저장고에 머뭅니다. 이때는 1분 이하로 머문다고 했는데, 1분 이하라는 것은 정확히는 이것이 이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1분까지 가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식의 한계예요? 감각 등록기에 한계가 있다고, 시간은 짧지만 한계가 있다고는 안 했죠. 결국은 입력되는 모든 정보는 여기를 들어가요. 단지 이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서 사라질 뿐이고. 근데 여기서는 그나마도 이 제한된 숫자만큼, 즉 7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개에서 9개까지의 정보만 처리가 가능한 거고, 그 외에는 없어집니다. 여기서 그 외에는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보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기억하는 게 여기서는 적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개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개가 무엇이냐면은 단위가 청크라는 단위예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말할 청킹이 어떻게 돼야 되냐, 자동화가 어떻게 되냐,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낱낱이 1개, 2개, 3개가 아니라 청크가 하나, 둘, 셋, 넷, 5청크가 될 수 있고, 청크가 9청크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청크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구니나 꾸러미를 생각하세요. 바구니가 크면, 조그만 바구니보다는 큰 바구니, 큰 청크에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겠죠? 여긴 2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단위가, 이 단위가 청크이기 때문에 청크가 크면은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청크가 작으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기 기억에 한계가 있지만, 이런 숫자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 숫자가 결국은 청크가 뭐냐에 따라서 그 정보 처리 양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청크를 크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단기 기억의 용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늘리는지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한계가 결국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서 처리되는 정보가 다시 장기 기억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장기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이론상 장기 기억에는 이런 용량의 한계가 없고 또 시간의 한계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망각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이론상 망각이라는 것은 인출이 잘 안 될 뿐이지, 그러니까 즉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게 힘들 뿐이지 여기 저장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해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실험도 있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있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실제로 본 사람은 없으니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네가 어제 본 영화가 뭐야? 그럼 생각이 막 안 나다가 그럼 갑자기 누가 그 왕이 나오고 좀비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럼 킹덤이구나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막 안 날 때는 우리가 이 정보가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왕이 나오고 좀비가 나오고 우리나라 넷플릭스 영화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큐가 돼서 그 회상을 할 수 있는 킹덤이었어 라고 회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장기 기억에는 시간과 그 정보의 양의 제한이 없이 다 저장돼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큐가 없어서 우리가 인출을 못할 뿐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그런 이론을 증명할 뿐이죠. 모든 것은 다 저장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 인출이 안 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기 기억. 정보도 유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단지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큐가 적절하지 않아서 정보 자체를 잘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장기 기억은 중요한 건 여기서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보다 훨씬 용량이 크고 또 시간도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마지막 모델인데 처리 수준의 모델이라는 것은 조금 더 최근의 이론이에요. 기억을 구성하는 구조가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한 것은 저장고입니다. 저장고. 저장고가 뭐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건 두 개라고 했죠. 두 개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보다는 기억에 포함된 인지 과정. 그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처리 수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저장고는 저장을 어디에 하고 얼마큼 저장할 수 있느냐 이런 모델이고 처리 수준이라는 거는 구조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아니라 인지 과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정황 처리 장치를 정보는 들어가서 중앙 처리 장치에 처리를 거친다. 근데 이것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리를 깊이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저장이 되고 처리를 대충 하면 그것이 금방 사라진다. 이게 처리 수준 모델이에요. 깊이 있는 처리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뭐 비교를 하고 이해하고 정교화하고 등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 아까 말한 시간을 투자하고 비교하고 이해하고 정교화한다는 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냐면 정보가 들어갔을 때 처리가 안 되고 비교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게 없고 또는 이전에 배운 정보와 관련시키는 이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아주 잠시의 인상으로 남을 뿐이고 이것이 저장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리 수준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덜 되고 이것을 다시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으로 보유하려면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복잡한 처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복잡한 처리. 처리가 복잡할수록 기억으로 더 잘 보유하게 됩니다. 처리가 복잡할수록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했죠. 특정한 피상적 사물이나 사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깊은 인지적 추상성의 맥락 속에서 처리되어야 함. 이 말을 써놓고 여러분이 그냥 외우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리라는 건데 처리 수준 모델의 근거에서 이 말이 나온 건데 얘를 아주 잘 들어본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알죠? 인사이드 아웃. 기쁨이 뭐 버럭이 슬픔이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와가지고 그 감정이 주인공 라일라에게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가 풀어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 영화를 보시면 그 부분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중간쯤 가서 이 인사이드 아웃의 중간쯤 가면 기쁨이와 슬픔이가 따로 떨어져서 그 안을 헤매게 되죠. 안에서 헤매는데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 코어 메모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기억을 얘가 꼭 그 기쁨이가 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간다기보다 이제 자기의 그 센트럴 타워 즉 자기 동료들과 있는 대로 가야지만이 이 라일라가
그 기억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많은 모험을 합니다. 근데 모험을 하는데 모험하는 와중에 이 어릴 적에 그 같이 놀던 친구 빙봉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생긴 게 되게 귀엽게 생긴 인형과 뭐 동물을 합성해서 만든 것 같은 어떤 귀여운 어떤 생명체가 있었죠. 빙봉. 빙봉이라는 애가 같이 가다가 기차를 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기차를 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픔이가 그 안에 매뉴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기차는 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저 기차를 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 기차를 타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근데 그 기차를 타야지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는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애들을 이끌고 그 빙봉이랑 슬픔을 이끌고 기쁨이가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면은 어떤 기억이 떠올려져요. 그때의 기억이 뭐냐 하면은 라일라가 뭐를 기억하냐면 외로움이라는 거.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어떤 그 감정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새로 전학 가는 데서 얘를 잘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은 그런 거를 얘가 슬퍼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함께 그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사태죠. 구체적인 사태고 이 하나의 경험이에요. 하나의 경험인데 그 안에서 처리를 하니까 처리되는 과정 안에 이 기쁨이 슬픔이 빙봉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어떻게 추상적이 됐냐면 얘네들이 원래 3차원적인 모양이었죠. 3차원적인 모양이었는데 지금 추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어 라고 슬픔이가 말하는 동시에 얘네들이 갑자기 2차원 종이 형태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 형태가 다시 더 크게 그 점 선태로 변하고 선에서 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자기들은 이제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 점이 되기 이전에 막 빠져나오죠. 근데 그 안에서 얘가 왜 이 기차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슬픔이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외롭게 혼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다라는 사태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태예요. 피상적이고. 근데 그것이 외로움이라는 추상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처리됐을 때만이 그것이 이것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롭다라는 것을 개념으로 이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은 뭐 화장실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 혼자 쓸쓸하게 앉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과정, 복잡한 처리 과정. 거기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이것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선으로, 선에서 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 처리 과정 자체가 결국은 추상성으로 가게 하는 어떤 우리의 뭐랄까 해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관련 복잡하게 어떤 그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 정보가 깊이 있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투자, 비교, 이해, 정교화가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외로움을 이해하려면 아주 어린애한테 외로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걔는 그걸 잘 대답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외로움이라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처리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아까 말한 그 기차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차를 타서 외로움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지 과정 속에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은 외로움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아주 낱낱이 아까 말한 여기서 말하는 낱낱이고 처리 안 된 잠시의 인상으로 화장실에 앉아서 밥 먹고 있었다 이런 식의 잠시의 인상으로 남아있을 뿐인데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처리가 되고 복잡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인지적 추상성 안에 맥락의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이 처리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수준 모델을 잘 보여주는 게 인사이드 아웃의 그 기차 장면입니다. 기차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자, 망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잊어버리는 건데 이 망각의 원인을 다양하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또는 어떤 것은 또 여러분 잊고 싶은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이 중요한 작용이면서 또 어떻게 하면 망각이 덜 일어나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망각의 원인은 쇠퇴라고 해요. 쇠퇴, 썩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썩는다. 뭐가 썩겠어요? 그냥 물건을 오래 두면 썩는 것처럼 그냥 안 사용하고 있으면은 쇠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망각은 그냥 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에핑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 곡선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Time in days since the learning list. 어떤 리스트를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을 days, 날짜로 했을 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열흘, 15일, 20일, 25일 이렇게 갔죠. 그럼 하루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 보세요. 100%에서 60%로 떨어지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결국은 뭐 이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한번 그 초기에 확 떨어진 다음에는 그냥 그것이 유지된다. 이게 에빙하우스가 실험을 통해서 보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망각을 잘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한번 그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그 정보를 다시 사용했을 때 그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바로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죠. 바로 복습을 하자. 왜? 왜냐하면 망각의 원인인 쇠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복습하는 이유는 쇠퇴하지 않게 빨리 그 정보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오래 있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거의 새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학습한 정보를 바로 다시 사용하는 게 복습이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쇠퇴를 덜 하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원인은 저장의 실패입니다. 저장의 실패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는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랬는데 단기 기억은 어차피 오래 둘 수가 없다 그랬어요. 처리의 용량이 커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오래 아주 무한대로 저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저장되는 건 장기 기억이고 이때 제대로 장기 기억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죠?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저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망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장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또는 보통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기 기억의 정보와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를테면 인사이드 아웃을 저장하려고 보니까 인사이드 아웃과 비슷한 원리, 같은 디즈니의 만화였어, 애니였어라고 생각하는 원리를 기억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봤던 정보와 연결시켜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의 원인으로 두 번째는 저장 실패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일어나는 건데 간섭이라고 해서 저장할 정보들끼리 혼선을 만들었을 때, 즉 먼저 학습한 내용 때문에 새로운 학습한 내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상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동주의를 배워서 지금 배운 인지주의랑 헛갈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순행저지라고 하고, 새로 학습한 내용 때문에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배운 내용 때문에 이전에 배운 내용을 회상하기 힘들어지는 것을 역행재지라고 해요.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책에 의하면 뒤에 나오지만 보충에도 나오지만 간섭을 막는 효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수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면이 여러분 적절한 취침을 하면 이 간섭을 막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책에 의하면 기억 과제를 하고 취침을 하면 다른 활동을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한다라는 얘기. 기억을 해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재우고 다시 그걸 물어보면 더 잘 기억을 해요. 왜? 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이 없는 거죠. 수면 타임 때문에. 수면으로 인해서 이것이 간섭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어떻게 뭐랄까 심화 읽기 자료 93쪽에 나온 거 보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때는 수면이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유명한 헤브 시냅스를 처음 제시하고 기억 연구로 유명한 헤브 박사. 한창 열심히 일하던 47세 심각한 기억력 감퇴를 경험했다. 논문을 읽으면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글씨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분명히 필요해라고 했는데 이미 그거는 이전에 했었던 내용이죠.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런 거야? 밤에는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을 보충하면 이런 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열심히 생각을 한 거죠. 수면이 기억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 나온 뭐 램이나 서파 수면이 어떤 역할을 한다, 운동 적은 작업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피곤할 때 억지로 많은 것을 기억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간섭 효과를 일으켜서 기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차단해서 저장 공간을 어떻게 뭐 확보하는 것이 기억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망각의 원인은 인출 실패가 있습니다. 인출 실패. 정보가 장기 기억에 있지만 인출하지 못하는 것.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인출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뭔가 설단 현상이라고 입에서 맴도는데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킹덤이 생각 안 나. 킹 뭐였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게 킹덤은 장기 기억에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인출되지 못한 것을 인출 실패라고 말해요. 이때 적당한 큐를 주면 금방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 인출 실패는 망각의 원인 중에서 인출 실패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많은 정서적인 영향이 많은데 시민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죠. 갑자기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거나 아니면 큰 아픔을 겪고 어떤 큰 사고를 겪으면 그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단기 기억 상실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시민성 기억 상실처럼 조각조각 기억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아예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나 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을 겪고 나서 그것이 시민성 기억 상실이고 억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두뇌의 그 어떤 구조를 보면 불안을 일으키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정서 부분이 결국 장기 기억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아예 그걸 피한다는 것이 망각이라는 이유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서와 어떤 기억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서와 기억이 왜 밀접하냐면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기쁠 때 또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기억을 한 사실이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 여기처럼 불안하거나 아니면 떨면서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기억한 사실이 오래 갈까요? 당연히 정서적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기억한 것이 오래 갑니다. 근데 오래 간다는 거 둘째치고 그 정서의 상황과 지금 회상하는 상황이 유사할수록 더 잘 기억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기억을 하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기억하면 더 오래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불안한 상태에서 기억한 것은 불안한 상태에서 더 잘 기억이 나고 행복한 상태에서 기억한 것은 자 그럼 행복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해 봅시다 라고 할 때 더 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실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에서 어떤 그 리스트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실험 과제에서 굉장히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 기억해 나가면 잘 못해요. 반대로 불안한 상태에서 기억을 하게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윤리적인 이유로 실험을 잘 하긴 힘들긴 하지만 그런 정서 상태와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냈을 때 기억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맥락에서의 큐, 즉 단서 역할을 한다. 정서 또한 그런 연구예요. 맥락적인 단서 역할을 한다. 어떤 맥락에서 기억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원인은 구성 오류와 공고화 실패예요. 구성 오류는 한마디로 헛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히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가긴 하는데 다른 정보랑 헛갈리는 거예요. 다른 정보랑 함께 저장되거나 아니면 함께 인출돼서 섞인다. 구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섞이면서 만들어지면 잘못된 정보가 인출이 되는 것이고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 그런데 기억 자체가 사라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저장이 안 된다는 쪽에 가깝죠.
공고화 과정이라는 것은 아까 수면 얘기도 했지만 한 기억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서 간섭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정보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유지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정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잘 들어가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정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망각의 원인이 두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